21세기에 나온 무수히 많은 영화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최저의 작품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7대 망작 프로젝트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 하던가요? 한국 영화의 가장 낮은 곳을 살펴보기 위해 만든 이 프로젝트에서도 더 깊은 곳, 더 어두운 곳, 더 낮은 곳은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망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리얼, 자전청, 엄복동, 데자뷰, 얼굴 없는 보스와 같은 작품들을 말하면서 최악의 영화라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렇긴 해요. 리얼과 자전청, 엄복동은 무려 100억에 달하는 제작비를 넣어서 만든 영화들이죠. 데자뷰와 얼굴 없는 보스는 이게 영화이긴 한지 의심이 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그건 영화였다 라고 말이죠. 7대 망작 프로젝트의 챔피언은 어떤 작품일까요? 망작계의 슈퍼스타인 클레멘타인이나 뭔가 넘볼 수 없는 권위를 지닌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무관의 제왕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실력으로는 챔피언을 능가하지만 여러 이유로 권좌에 앉지는 못하는 비운의 선수, 비운의 영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작품은 7대 망작 중에서도 최강의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죽 못 만들었으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세상 모든 영화가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엄복동을 보면 세상에, 엄복동은 명작이요 빛나는 대작입니다. 그렇게 잘 만든 영화가 없을 정도입니다. 데자뷰요? 그야말로 수작이죠. 남규리 연기는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준이고요. D1은 왜 아카데미를 못 받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세포 소녀? 이게 왜 망작이야? 7광구 박스치워는 완전 명대사인데요. 이 정도면 세계적인 작품이죠. 클레멘타인은 스펙타클한 액션과 감동적인 엔딩이 인상적인 한국판 글래디에이터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하는 의심 지금 품고 계시죠? 아무리 영화가 망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껏 언급한 졸작, 망작들을 다 이긴다고? 하는 의심을 품고 계신 걸 리뷰를 적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급한 망작들 다 합쳐도 이 작품에는 안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바로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입니다.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아니 그 전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이 영화의 감독은 박희준 감독입니다. 무려 4편이나 되는 영화를 연출한 기성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무려 이나영을 필두로 여명, 홍경인, 김사랑, 재희, 유다인, 성훈, 조한선, 윤소희, 그리고 이 감독님은 그 모든 작품을 일관된 퀄리티로 다 망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희준 감독은 굉장히 정직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기대하든 그 기대를 박살내버리는 초지일관, 망작계의 진정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박희준 감독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때는 2001년입니다. 천사몽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해이기도 합니다. 천사몽의 포스터를 보는 순간, 그리고 TV에서 예고를 해주는 순간에 저는 천사몽을 향한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유독 이런 B급 냄새를 풍기는 작품에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터를 봐도 예고편을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일본풍의 B급 액션 영화일 것 같은, 옛날 홍콩 B급 유혈낭자 액션일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저는 속으로 와, 이 감독은 뭘 좀 아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의 흑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오는 배우가 이나영, 무려 이나영. 물론 이 당시 이나영은 지금과 같은 대스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CF를 통해 알려지고 카이스트 같은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였습니다. 당시 에이지와 같은 영화는 잘 몰랐기 때문에 천사몽은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이나영 최초의 영화였어요. 특히 여전사 역할, 그것도 영화의 광고 문구가 무려 21세기 네오 SF 액션입니다. 와, 세상에,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나요? 일단 21세기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뭔가 미래적일 것 같은 인상.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었지만 이 당시의 청소년에게 21세기라는 단어는 맙소사, 미래,
그 자체였다고요. 거기에 네오 SF, 이럴 수가. SF만 해도 흥분되는데 네오 SF라고? 매트릭스에 나왔던 그 네오, 뭔가 새롭다는 의미의 그 그리스어. 그렇게 저는 천사몽을 만난 순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마음에 상사병에 걸렸고, 저는 스스로 스토리를 상상하고 매일매일 천사몽을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탈 컴뱃의 스토리를 상상하기도, 사막 유희의 격투 장면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상 개봉에 가깝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상상으로 영화를 한 편 만드는, 그리고 저는 영화관에 가서 천사몽을 만났습니다. 배신이었죠. 저는 이 충격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배신이다. 이건 이 영화를 사랑하고, 이 영화를 기대하고, 이 영화의 내용을 상상하며 잠들지 못했던 한 소년의 순정을 짓밟는 배신 행위다. 순정을 더럽혀진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찔끔 흘려야 했습니다. 세상에 천사몽을 보고 우는 찌질이가 있다? 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사몽은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좋아하던 여명이, 천밀밀에서 제게 그토록 감동을 주었던 그 여명이 이제는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희준이라는 이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박희준이라는 감독은 그 사이에 남자 태어나다라는 작품을 내기도 했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천사몽 사태로부터 7년 후, 저는 이제 박희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박희준이라는 이 감독은 영구 아트무비 출신, 즉 심영래와 함께 일을 하던 심영래의 제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심영래의 곁을 떠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결과 심영래 못지 않은, 아니 심영래의 영화를 능가하는 졸작들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한국 영화의 거대한 비극입니다. 청출어람,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독자적인 길을 걸어 새로운 계보를 만드니 한국 영화계에는 더욱 큰 아문이 들이운 것이죠. 차라리 같이 가지 그냥. 아무튼 박희준 감독은 뒤늦게 알아보니 용가리의 각본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용가리의 각본이라. 제가 그걸 미리 알았다면 천사몽을 짝사랑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요. 그렇게 2008년에 저는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라는 영화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천사몽을 겪었기 때문에 맨데이트를 영화관에서 보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주 영리해졌죠? 하지만 저는 금세 이 영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궁금해진 거죠. 우선 제희라는 배우가 매력적이잖아요. 영화 싸움의 기술의 병태 아닙니까? 병태. 당시의 제희는 지금과는 위상이 달랐습니다. 드라마 학교2에 나온 배우이면서 쾌걸 춘향에서도 연기를 선보인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맨데이트도 일단 제 취향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일이 박희준 감독과 겹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충격입니다. 저는 B급 쌈마이 액션도 좋아하지만 이런 종류의 오컬트, 퇴마, 공포 영화를 또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포스터에 나오는 제이의 저 모습은 영화 블레이드를 연상시키고, 영화의 설명은 마치 퇴마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블레이드는 제가 비디오 테이프로 수십 번은 빌려본 영화고, 퇴마록은 세상에 말도 못할 정도로 좋아했죠. 생각해보면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DVD를 구했고 그렇게 영화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확인해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에. 여러분, 이 영화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리뷰가 시작되오니 부디 마음이 강한 분들만, 그리고 각오가 되신 분들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망작 프로젝트 최강의 망작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 시작합니다. 영화는 괴상한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온갖 강력범죄들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조종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세력, 강력범죄를 조종하는 존재들과 오랜 시간 싸워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신이 주신 임무랍니다. 뭐 그렇군요. 다음 장면,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갑작스런 강간 장면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래피티가 되어 있는 벽을 배경으로 강간이라니. 그때 우리의 주인공 최강이 등장하며 액션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이야 탕.
그야말로 화려한 액션이 펼쳐지는데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찍는다고?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요. 이 발차기 두 번을 이렇게 찍는다고요? 아, 세상에. 일단 이 장면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다각도에서 촬영하거나 그걸 편집으로 붙이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연출해야겠다는 의식이 없는 거죠. 뭔가 굉장히 독특한 액션 장면인데 이 정도면 그냥 유치원 애들 데리고 유치원 교사가 찍어도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게 영화의 시작 부분이라는 거죠. 맙소사. 여러분, 이게 2008년 10월에 나온 영화입니다. 2008년은 나홍진 감독이 추격자를 선보인 해이기도 하고 아이언맨이 나온 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영화가 나오기 2달 전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다크나이트를 보여줬어요. 1988년 작품이 아니라고요. 아무튼 탕이라는 친구는 사고를 당하고 최강이 뭔가 조사를 하려는데 차가 상향등을 켰다 껐다 합니다. 그리고 희죽 웃고 최강은 그 자리를 피하고 뭔가 아쉽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뭐죠? 이게 뭐지? 아니 분명히 차에 치였잖아요. 근데 저 차에 탄 사람은 누군데 비웃죠? 아니 최강의 이 표정은 뭔데요? 아니 설명을 해줘. 아니 왜 이 타이밍에 타이틀이 뜨는 건데? 아니 야 누가 좀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뭔 일이냐고 대체. 아무튼 다음 장면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여자 둘이서 폐공장 부지에 왔죠. 앞에서 있었던 자동차 사고 이런 건 그냥 없었던 일로 퉁치기로 했나 봅니다. 아무튼 둘은 주위를 살피더니 뭔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캠코더를 설치하고 촛불을 켜고는 분신사발을 합니다. 근데 주문이 이게 무슨 말이죠? 일본어 같기는 한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주문입니다. このようなる去る者を歪みし縁起なる者を 그리고 그때 다시 강간이 벌어집니다. 아 세상에.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이거 짠내 무게. 아무튼 강간을 시도하던 범인은 마음처럼 안 되자 갑자기 여자를 나무 말뚝으로 마구 때립니다. 카메라는 미친 듯이 회전하고요. 그리고 나무 말뚝에 당한 여자는 사망하는데 카메라는 또 돌고 비명소리가 난무합니다. 아니 뭐야 이게 카메라 왜 이래. 그리고 강간 살해 관련 기사가 뜨죠. 아마 말뚝에 당한 여성 말고 다른 여성이 강간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거꾸로 든 인물이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치는데 신문도 거꾸로잡이네. 뭐 7대 망작에서 이 정도 개그는 양반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망작을 원데이 투데이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잠깐만 웃기지 좀 마요. 이게 뭐야 대체. 아니 이거 그냥 무쏘 아니에요? 아니 무쏘 위에 저거 뭐야. 무슨 천을 저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누구 솜씨야 대체? 아니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뭐지 이거? 부적? 그런 건가? 게다가 자동차 시트에 저 대나무 커버. 와 세상에 감독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21세기 네오 SF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이 거적대기며 대나무 커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화공리를 묻는 최강에게 아저씨는 손가락질을 해주고는 요가 화공리인데 요가 화공리. 라고 말하는 희대의 개그씬을 선보입니다. 아무튼 거적대기로 랩핑한 최강의 오프로드용 무쏘 대나무 커버 장착 버전이 달리다 화공리 표지판을 발견하죠.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하는데 대뜸 사람을 치고 맙니다. 무슨 놈의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교통사고부터 일어나죠? 아무튼 사고를 낸 최강은 얼른 차에서 내리는데 차에 치인 사람은 없어지고 피만 남았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는 최강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이 표정 뭐야. 대체 뭘 보는 건데. 그저 유리 아래에서 찍은 나름대로 감각적인 그 구도를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죠. 화공리에도 경찰은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 현장에서 최강의 차를 발견하죠. 야, 뭔 차가 저 따위냐?
정말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대사였죠. 그리고 최강과 경찰들이 마주하는데 신분증을 보자는 말에 주민등록증을 내미는 최강과 그런 최강을 위협하는 경찰, 그리고 최강은 경찰을 조롱합니다. 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이 신뢰가 안 가. 포도리만 잘 그려 넌 뭐해? 뭐? 그리고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발견됩니다. 대체 폴리스 라인을 쳐놓은 사건 현장에 고딩이 왜 들어가 있는지 경찰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훈화를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놀다가는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이 뭔 개소리야?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강간살인 현장입니다. 물론 강간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 그렇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저기는 폴리스 라인이 분명하게 있죠. 하지만 아무도 저 폴리스 라인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최강은 폴리스 라인 안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고 이 안에 고등학생도 있어요. 대체 얘네들은 폴리스 라인, 사건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현장 보존, 이런 거 모르나? 그리고 경찰들의 반응도 참 이상합니다. 경찰이 셋이나 있는데 누구 하나 최강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간인에게 위협하고 비아냥거리고 거짓하고 모욕하고 있죠. 정상적인 경찰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박희준 감독은 경찰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엄한 사람들이나 괴롭히는, 왜 경찰에 대한 이런 왜곡된 시각을 지니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학생을 보자마자 얘가 왜 여기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대뜸 공부부터 꺼내는 이 의식의 흐름은 정말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박희준 감독은 모든 대사를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것 같아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사건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앞뒤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여기는 사건 현장이라서 학생이 올 때가 못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공부해. 어서 임마. 교육부 장관과 학부모들이 들으면 흐뭇해할 대사를 뒤로 하고 최강은 차를 타고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야 잡아. 아니 왜 잡는데? 도대체 이 경찰들은 대체 왜 최강의 차를 잡으려고 뛰어드는 걸까요? 게다가 세상 어색한 대사는 다 뱉으면서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 여자의 등장 이후로 다시 최강의 멋진 오프로드카, 보면 볼수록 고급스러운 천연 래핑카가 길을 달립니다. 아까 본 고등학생을 따라왔군요. 그리고 최강은 그 고등학생에게 말을 거는데 어디까지 가냐? 데려줄까? 야, 어른이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지. 역시 이 영화의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꼰대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어른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꼰대 마인드의 최강에게 학생은 대답을 하는데 야! 야 진짜! 생각해보면 제이라는 배우는 저 미소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영화 처음 시작할 때도 웃더니 이번에도 웃습니다. 대체 왜 웃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배우도 자기가 왜 웃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고는 충격적인 강간 장면이 다시 이어집니다. 영화 시작한 지 15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세 번째 강간 장면. 이제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영화라 불리는 이 영화의 진짜 충격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2부에서 그 전모를 파악하시죠. 이 영화를 보는 건 그야말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독약도 한 번에 마시면 안 됩니다. 나눠 먹어야 생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눔.
나눔은 중요하죠. 이러한 고통을 혼자서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엘리트들, 변호사들에게 이 고통을 분담시켰습니다. 내일 이 영화를 본 4명의 미친 사람들, 그들이 나누는 정신나간 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악취미에 휘말려든 3분의 절규가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 펼쳐집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맨데이트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한 일종의 실험 영상이기도 하죠.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 리뷰는 계속 이어집니다. 멘탈 붙들고 따라오시죠. 자매품 디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